부모님 방을 또 뚫렸죠. 그 업무 하는데 터진 거야.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텍스의 손금표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텍스의 강종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세무사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손 세무사님이나 저나 이제 수험 기간 오래 지나고 나서 합격했을 때 우리 손 세무사님 합격자 발표날 당일날 어땠었나요? 저는 그때 진짜 좋았죠. 근데 저는 2차 시험 때 시험 이제 보면서부터 아, 올해는 붙겠다. 그 느낌이 딱 왔었거든요. 세무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나왔을 때마다 항상 아 됐다 이번에는. 네, 됐다 이번에. 걱정 마라. 떨어지고. 저는 그때는 이상하게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합격을 할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산업인력공단 카톡이 딱 오고 나서 아 근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카톡이 왔나요? 네, 저희 때는 카톡이었어요. 아 그런 것도 친절하네요. 세무사님은 저희는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했다가 언제부턴가 바뀌더라고요. 로그인 해가지고 수험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가려가지고 천천히 보고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주변 반응은 좀 어땠었는지. 저는 진짜 워낙에 장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아까 장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도 너무 좋아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붙었어. 정말이니?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정말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죠. 그때가. 그렇죠. 예, 세무사님은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딱 발표하는 거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시간 딱 되기 전에 한 5분 전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5분이 너무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주차장 뱅글뱅글 돌다가 핸드폰 하고 보고 됐네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근데 저희 부모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들어가지고 이제 딱 눌렀는데 뭐 이렇더라고요. 그 전까지 봤던 글자 색깔이 항상 이제 합격자 발표하면 빨간색 글자인데 그 글자 크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글자 되게 얇아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이었는데 딱 눌렀는데 빨간색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란색 딱 봤는데 보고 나서 처음에 좀 약간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벙벙하고 뭐지? 이렇게 끝인가? 맞아요. 약간 허무하게. 내 진짜 몇 년간의 내 젊음을 바쳤던 순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 왜 약간 어안이 벙벙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또 혼자서 뺑글뺑글 도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온 다음에 어머니 방을 이제 부모님 방을 또 뚫렸죠. 업무 하는데 터진 거야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바닥에서 막 하고 아빠 갑자기 방에서 무슨 뭐야 잠깐다 셋이서 부둥 껴안고 한 1분 정도 서로 살짝 오열하고 그런 다음에 눈물이 딱 멈췄는데 좀 뻘쭘한 거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닦고 뭐 식사하시죠. 굉장히 좀 저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합격 발표날 좋았던 기억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세무사 생활은 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합격하자마자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 수습세무사잖아요. 네, 수습세무사 때 어땠어요? 우리 손세무사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험 합격하기 전에 그 회계팀에 좀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일반 기업에? 예, 일반 기업 회계팀에 있어서 사실 배울 건 많이 없었어요. 기자 업무에 대해서. 원래 그 실무 경험이 있으셨구나. 근데 이제 수습 세무사로 가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수증 같은 거 모은 거 전표 3만 원짜리 그런 것들 전표 치고 가끔씩 대표 세무사님이 던져주는 뭐 양도세나 증세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검토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었던 것 같은데 크게 많이 배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하긴 실무 경험이 워낙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완전 신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신입이 아니고 또 실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 그러네요. 세무사님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님은 대형 세무법인에 대해 수습을 하셨다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합격하고
발표하고선 너무 좋았었는데 사실 제 인생에 또 제일 큰 그 뭐라 할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또 그때기도 했었어요. 저는 맞아요. 수습세무사를 하려고 이력서를 넣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세무사는 되면은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양도세, 양도금액 2천억짜리 막 이런 거 있죠. 맞아요. 세무조사관들 막 나와가지고 막 다 막 긁어가면은 막 방어하고 불복해가지고 막 우리 맞아요. 의견은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걸 할 만한 회사들이 지원을 했을 때마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험생활 좀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뭐라 할까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전 세무학과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들이 좋은 법인에다 많이 저를 면접을 추천해 주셨었어요. 네. 가서 면접 보면은 헛소리하고 떨어지고 계속 이거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왜 오래 고생했는데 이게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지?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교수님 한 분이 추천해 주신 곳에 갔는데 저희 대표 세무사님께서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사회생활도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도 받고 지금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래 못했던 것 같은데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연락 드렸었어요. 사실 제 결혼식 주례도 봐주셨었고요. 네, 은사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사한 시기였는데 그 수습생활 하면서도 사실 사회성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대표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근무를 하라는 얘기를 넌지시 하셨던 건데 저는 그걸 이제 나가라는 얘기로 이해한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퇴사하고 수습 때 또 같이 실장님 계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세무사님 되셨는데 실장님한테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회장님 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한 2달? 그 정도는 자존감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세무사님 수습 때 얼마 받으셨어요 혹시? 네? 갑자기? 저 때는 8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최저임금을 주더라고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한 80, 100 그 정도 받는 게 보통이었는데 저는 200 받았었어요. 이야, 능력자이시네요. 회장님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그리고 막 학교 같은 거 가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세무사 수습 제도가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죠?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 수습처를 좀 잘 골라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약간 복불복인 형태.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세무사회에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세무사회에서 근데 집체 교육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체교육도 너무 난이도가 너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또 실무 난이도는 너무 낮은데 집체 교육이 또 너무 높고. 좀 집체교육 때 시험 보는 거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시험 난이도도 엄청. 그러니까 이제 다 막 이제 그 합격하고 나가지고 거기 오면 다 떠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직 기억나는데 저희 서울지방인가 한국세무사회인가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그때 이제 교육하러 오셨었는데 교육하시다가 좀 화가 많이 나셔갖고 뒤에 분 다 가더라고. 뭐 하면서 막 화내시고 뭐 혼내셨던. 저희 때도 누군가 화냈어요. 네. 같은 분 하실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드신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는 그냥 거기서 사람 만나고 그렇죠. 또 막 그랬던 게 너무 좋았던 거 같고. 저희는 들떠가지고. 다 들떠가지고 끝나고 뭐 먹을까? 어디 가서 한잔 할까? 맞아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수 맞추고 나서 뭐 하셨어요? 저는 바로 개업을 했어요. 세무사님도 바로 개업. 저는 바로는 아니고요. 그랬어요? 예, 저는 회사를 한 2, 3년 다니고 싶었었어요, 사실. 2, 3년 다니고 싶었는데 좀 뭐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했었어요, 저는 학원에서. 전산세무회계 학원에서 뭐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런 거 강의하면서 좀 시간 보내면서 머리 생각도 좀 정리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천에서 컴퓨터 학원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저도 손세무사님처럼 제 동기인데 알게 된 동생이었는데 먼저 개업해가지고 사무실 꾸린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대기실처럼 썼죠. 학원이 그 근처였거든요. 그때 학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강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 아니에요. 하루에 예를 들면 전산회계를 2탕을 뛰는 거죠. 오후 한 번, 저녁 한 번. 근데 2개 하고 나면은 그 몸에 기력이 딸린다는, 그때 나이가 젊었을 때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합격하고 나서 뭐 할지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합격하고 나면은 뭐 할 수 있나요, 저희? 저희가 일단 뭐 근무세무사로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기업에 갈 수도 있고요. 공기업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무사에 꽂힌 기업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그럼 같이 동기들분들 중에서 좀
지금 특이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없나요? 은행에 간 동기도 있고요. 근데 세무사인데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세무사도 있고,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일반 기업체에서 그 지주회사인데 연결회계만 전담해서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개업이죠. 예. 제 이제 지인 같은 경우는 세무사인데 기장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 거 몇 개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주식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요. 오. 저녁에는 삼겹살집을 해요.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잡이 그러니까 세 개인 거죠. 오, 되게. 근데 주식도 그 네. 친구 친구 보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보면은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얼마씩은 꾸준히 수익을 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대충 대상이 깨라도 한 달에. 근데 거기다가 한 30개 정도 기장도 하고 저녁에 또 삼겹살 직전에 동대문에서 하거든요. 아. 잘 보고 있니? 잘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잘 돼요 거기도. 아. 네, 그래서 좀 꼭 세무에만 이렇게 좀 뭐랄까 매몰될 건 아니라 본인이 또 실력이 있고 또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저희 세무사는 아무래도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저것 좀 쪼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무슨 활동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개업하고 나서 거의 영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거의 기장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영업에서? 영업에서요. 아마 세무사 합격하신 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영업해야 되나요? 개업하고 나면. 이것저것 다 해봤었어요. 뭐 블로그도 해보고 그리고 돌방도 해보고 근데 아직도 뭐 힘들고요. 근데 요즘에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모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술 영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술 많이 잘 드시나요? 술을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영업하시기에 너무 좋은 재능이죠, 그거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영업도 되게 많은데 굳이 이제 몸으로 하는 영업 그래서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온라인 영업을 위해서 저희가 또 모두텍스라는 솔루션을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또 자체 개발했잖아요. 맞습니다. 뭐 온라인 영업도 열심히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는 일반인 분들도 세무사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일을 또 주로 하는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손세무사님 뭐 어떤 일 하세요? 일단 저희 사무실은 그 기장이라고 해서 그 장부 작성 해서 저희가 세금 신고, 사업자의 세금 신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장 외에도 이제 뭐 재산제사라고 해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경정청구라고 해서 뭐 잘못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신고하는 뭐 그런 업무도 있겠고요. 환급받게 좀 도와주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장부에 기입하는 게 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장부 기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사업자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처음 내고 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를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사업자들은 자기 세금 신고를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원칙이 회계 장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시간적이나 아니면 뭐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무회계사무소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보통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좀 주로 이게 베이스로 좀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재산제세 뭐 얘기했는데 재산제세 잘하세요?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워낙에 어려운 규정들이 많아서 제 하면서도 약간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해석의 그렇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희 세무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긴 합니다. 재산제사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똑같은 문구를 읽더라도 네가 읽는지 내가 읽는지에 따라서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을 맞습니다. 거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납세자한테 의뢰를 받아서는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자 입장에서 읽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문제 없게끔 잘 처리해드리는 게 일이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는 또 불복 청구, 뭐 경정 청구해서 뭐 잘못된 세금 돌려받는 것들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부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의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경정 청구가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세무사가 아닌 다른 업체,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 것들 광고를 뿌리면서 일단은 수임을 하고 사실상 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요건이 대상이 아님에도 일단 신청하고 환급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후 관리 때 나몰라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런 경정 청구도 사실은 두 가지 있으면 되거든요. 이분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하고 맞아요, 그거 스크래핑 해오고 예.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내역 딱 두 가지만 돌리면은 이 사람이 고용중대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 과대하게 좀 광고하는 경향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세액공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최저한세에 걸리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쏙 빼놓고 통으로 그냥 금액만 크게 해가지고 광고한 네. 다음에 뭐 수임을 뭐 가져간다든지 하고 나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뭐 나 몰라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저희 요즘에 이제 세무업계 이제 현황하고도 좀 네.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뒤처리는 하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습세무사님 한 분하고 한번 일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분도 지금 개업해가지고 되게 잘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사실 자기는 공부할 때만 해도 세무사 되면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뭐 골프 치고 다니고 네. 뭐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제차 골프 가능한가요? 세무사 되면? 저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영업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 얘기 말고요. 저 말고는 다 외제차 타고 골프도 많이 치시고 너무 잘 나가시는 세무사님들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은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화가 나실 수 있나요? 외제차 골프. 네. 근데 요즘에는 약간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예. 세무사 합격 인원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만큼 좋은 수익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레드오션인가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완전 중간쯤. 예.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아직 맞습니다. 자기가 예.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자기가 좀 몸으로 발로 뛰고 또 열심히 뭐 글도 쓰고 맞아요.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고대 문헌을 봤을 때 고대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말도 잘 듣지 않고 좀 되바라져서 좀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애들은 좀 뭐 네 가지가 없다 뭐 이런 맞아요, 그 맞아요. 문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게 제가 뭐 학교한 지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세무사가 뭐 누적돼서 많다 막 이랬었어요. 그때도. 맞아요. 10년 전에만 됐으면 더 좋았겠지. 맞아요. 그것도 아니면 5년 전만이라도 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거는 지금 현재 세무사들도 몇 년 하고 나면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최대한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뭐 이 업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도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가 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던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결여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세무사회나 이런 데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제재라던가 좀 통제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요즘에는 젊은 세무사들이 좀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긍정적인 또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밸런스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세무사 업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았는데 우리 세무사님은 어때요? 내가 만약에 세무사가 필요하다 싶을 때 어떤 세무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무 특성상 사실 사업자분들이 뭘 물어보면은 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규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의뢰인이 뭔가 이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최대한 좀 노력할 수 있는 세무사 최대한 듣고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보이는 세무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거래처가 많아지다 보면 대부분 직원분들이 일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소홀해지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아무래도 또 경력이 많아지시면 더 그럴 것 같고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초반에 뭐 5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의 세무사 분들이 가장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텍스 아니고 본인 얘기시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 나머지 네. 분들 다 10년이 다 넘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굳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딱 그러시구나. 그때가 가장 귀도 열려 있고 행동력도 빠르고 실천도 빠르고. 그러시군요. 네,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뭐 한 5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열정만 좀 앞섰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국세청하고 내가 대신 싸워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좀 맞아요. 근데 실력은 없으면서 막 이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좀 밸런스가 맞는 신입생의 패기와 경력이 많은 분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경력들이 어느 정도 믹스되어 있는 그런 세무사님 만났으면 좋겠고 저도 고객분들 얘기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손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제일 많아요. 제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안 된다고 한다. 네, 맞아요. 다 안 된다고 한다. 네. 안 돼도 같이 고민해주고 네, 맞습니다. 안 되면 네. 또 왜 안 되는지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대안도 네, 제시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세무사님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편짜리 저희 컨텐츠였죠. 세무사 시험과 세무사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패기와 노하우를 다 같이 갖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세무사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세법 얘기도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